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투자 앱을 확인해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가진 자산 차트가 막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걸 보면 아마 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샀어야 했는데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텐데요. 보통 그런 엄청난 수익률하면 자연스럽게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AI 기술주나 암호화폐 같은 거 떠올리시잖아요. 아니면 최근 막 인터넷 뜨겁게 달구는 밈 주식 같은 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엄청난 폭등장의 주인공은 그런 최신 유행의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무겁고 아주 아날로그적인 화폐죠. 바로 금과 은입니다. 첨단 기술의 시대인 2026년에 불과 1년여 만에 금값이 2배로 뛰고 은값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현상을 제대로 해부하기 위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언더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낡은 금속들의 랠리가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의 가장 깊은 밑바탕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나 지정학적 권력의 이동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불안감이 이 원초적인 금속의 가격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제공된 이 핵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귀금속 시장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폭등장의 진짜 원인을 낱낱이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오르던 가격이 2월에 들어서며 왜 갑자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지, 특히 지금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현재 실물 은 시장의 이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민 중이시든 아니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거대한 자금 흐름이 궁금하시든 오늘 이 시간은 아주 강력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이로운 랠리, 이른바 대세 상승장의 구체적인 수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보고서에 나타난 기록적인 상승 수치를 보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금 가격부터 보면요. 작년 초만 해도 온스당 2,600달러대에서 움직이던 금이 올해 1월에는 무려 5,40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안정적이어야 할 자산이 1년여 만에 2배 폭등한 겁니다. 금 가격이 1년 만에 100% 상승했다는 건 금융시장 상식으로는 정말 기형적일 만큼 거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2월 11일 기준으로 현재 5,078.96달러로 고점 대비 살짝 내려와서 5,000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과거 박스권 흐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은 가격 궤적을 보면 이건 금은 진짜 얌전해 보일 정도예요. 아, 은은 정말 무서웠죠? 작년 8월에 온스당 40달러도 안 됐던 은 가격이 올해 1월 28일에는 116달러로 돌파했잖아요. 심지어 120달러 선까지 위협할 만큼 수직 상승을 했으니까요. 주식시장 소형 테마주에서나 볼 법한 그래프를 은시장이 그려낸 거라니까요. 이에 급락을 겪고 2월 들어서는 80달러 중반대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고요. 대체 이 숫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건가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 역사적 맥락이랑 좀 연결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많이 올랐다 수준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 정도 규모의 폭등장은 무려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1979년이요? 네, 1979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죠. 당시 이슬람 혁명 여파로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잖아요. 글로벌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패닉에 빠졌습니다. 종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그때요.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40여 년 만에 나타난 가장 큰 상승폭이라는 겁니다. 40년 만에 최대 폭등이라니,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거대한 힘이 이 무거운 금속들을 우주 끝까지 밀어올린 걸까요?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거시적인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동력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이자 시장 물꼬를 튼 가장 강력한 배경은 바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이게 실물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메커니즘을 아는 게 중요하죠. 사실 그 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금리 내리면 주식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이자도 안 나오는 금덩어리 가격이 오르는 걸까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려 하잖아요. 금이나 은은 이자를 안 주니까요. 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자 수익은 줄고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은 늘어나죠. 돈이 흔해지면 자연스럽게 종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방어 수단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가치를 증명해온 실물 자산으로 피신하는 거죠. 그 방어 수단의 정점에 금과 은이 있는 셈입니다. 종이돈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을 가장 단단한 방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갈수록 고조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을 주요 변수로 꼽고 있어요. 잠깐만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이요? 중동이나 다른 곳도 아니고 남미 갈등에 글로벌 금값을 흔들 만큼 영향이 큰가요? 표면적으로는 국지적인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중 하나거든요. 이 갈등은 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겠네요? 그렇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투자자들은 손에 쥘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자산, 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을 보니까 다시 미국 내부 문제더라고요. 바로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그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빚인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시장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미국이 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달러를 미친 듯이 더 찍어내서 빚 가치를 희석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장기적으로 달러 구매력이 하락할 거란 불안감이 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내가 믿는 돈표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군요. 그런데 네 번째 원인을 보면 이게 단지 개인 투자자들만의 공포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맹렬한 금매임 러시입니다. 네. 저는 보고서 읽으면서 여기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종이화폐를 직접 찍어내는 중앙은행들이 정작 자기네 돈 대신 금과 은을 미친 듯이 창고에 쓸어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순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맹점을 찌르는 핵심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든 거죠. 달러만 들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실물 금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들 수요에 그 막대한 자본력까지 합세했으니 가격이 천장을 뚫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게다가 이 폭등세가 귀금 속에만 머문 게 아니잖아요. 네,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구리 가격 역시 무섭게 올랐다고 보고서가 짚고 있습니다. 구리는 금이랑은 결이 약간 다른 이유로 올랐죠. 첨단 산업 발달로 칩 제조 과정에서 구리 수요가 폭발하는데 고질적인 공급난이 겹쳤거든요. 거기다 중국 내 산업 수요 증가에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할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원자재 전반이 펄펄 끓어오른 겁니다. 네, 금과 은이 화폐적 불안감으로 올랐다면 구리는 실물 경제 수요와 병목 현상이 결과물이네요. 이 두 흐름이 겹쳐서 거대한 파도를 만든 셈이죠. 그런데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이 파도에 2월 들어서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면서 횡보하는 흐름에 들어섰거든요. 네, 2월 시장을 멈춰 세운 변수들을 보면요. 우선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으면서 투기 자금까지 들어와 가격을 거칠게 흔들었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어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금융시장은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세계니까요. 이 막막함 자체가 강력한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은 파트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실물 은시장 파트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금보다 훨씬 야생적인 현재 실물 은시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대체 지금 은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은시장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필수 산업재 성격도 강한 하이브리드 자산입니다. 게다가 시장 전체 규모가 금에 비해 턱없이 작죠. 작은 연못에 큰 돌 던지면 파도가 거세게 치는 것처럼요. 조금만 자금이 몰려도 변동성이 극대화됩니다. 지금 보고서가 심각하게 경고하는 건 바로 이 은시장에 거대한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가격 거품을 빚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인용한 대목은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실물 은이 국제 종이 은 가격보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제 가격이 온스당 80달러라면 실물로 받기 위해 90달러, 1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배후 세력 정체입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중국판 복부인이라 불리는 다마 아주머니들이 그 중심에 서 있대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대체 왜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실물 은을 사재기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고 주식 시장도 침체잖아요.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을 못 찾은 겁니다. 결국 국가나 금융상품에 대한 깊은 불신이 실물은에 대한 집착으로 폭발한 거군요. 바로 그 현상을 두고 하마드 후세인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에서 서늘한 진단을 내렸죠. 이제 은 투자는 투기적 광풍에 가까워졌다고요. 투기적 광풍이요? 펀더멘털을 벗어나서 군중 심리에 의해 지탱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란 경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위태로운 불마켓, 앞으로 계속될까? 아니면 거품이 터질까? 네, 보고서에 정리된 글로벌 금융사들 전망을 보면 양측표가 아주 팽팽합니다. 먼저 상승론자들부터 볼까요? 도이치뱅크는 변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값 6,000달러 예측을 고수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연말 전망치 5,400달러 이상 부르면서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분석했고요. 물론 내부 일부는 4,900달러 선 상승 전망도 혼재하긴 합니다만 JP모건은 올해 상단 5,055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상단 5,000달러를 제시했죠. 지금 조정을 거쳐도 5,000달러 고지는 무난하게 안착할 거라는 게 지배적 시각입니다. ING의 에바 맨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깔끔하더라고요. 거시경제 변화가 없다면 미 달러화, 위험 선호 심리, 연준 금리 인상 여부가 향후 변수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팩트요. 하지만 신중론이나 하락론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룸바르 오디의 책임자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요. 2026년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 궤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네, 2026년에는 여러 국가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성장을 재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경제가 회복되면 굳이 이자도 없는 귀금 속에 돈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귀금속의 안전자산 매력이 약화된다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자, 그렇다면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고서 보면 한마디로 풀 악셀입니다. 데이터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원자재 랠리 재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코덱스 은선물 HETF에 최근 1개월간 무려 9,800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한 달 만에 은선물 상품 하나에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금시장 쪽도 AC KRX 금연물 ETF에 6,400억 원, 타이거 KRX 금연물에 3,100억 원이 몰렸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구리실물 상품에도 1,307억 원이 유입됐죠. 제가 제일 놀란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근 1개월간 수익률 가장 압도적인 상품이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예요. 초고위험 상품이잖아요. 피난처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수익 극대화 무기로 귀금속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이나믹하죠.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 심층 분석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언더바 문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현재 귀금속 시장은 거시경제적 불안에서 비롯된 탄탄한 안전자산 수요와 중국 실물 은 시장에서 관찰되는 투기적 광풍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점검 중이시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궁금하신 것이든 오늘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돈의 흐름은 지금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심리 지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걸 디지털로 처리하고 화폐조차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평범한 대중들이 앞다투어 저 무겁고 오래된 금속 덩어리, 실물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아두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완벽해 보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대한 불신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스템이 꺼지면 결국 나를 구원할 건 내 손에 꽉 줄 수 있는 실물 금속 한 덩어리라는 원초적 본능 말입니다. 기술이 극도로 발달할수록 가장 아날로그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역설이네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멈추지 않는 지적 호기심과 함께 스마트하게 세상을 읽어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